어머니를 요양병원에 버렸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사람들은 먼저 자식을 욕합니다. 차갑다. 잔인하다. 불효자라고 말하죠. 하지만 이 이야기는 조금 다릅니다. 몇 달에 한 번씩 찾아오는 아들과 며느리. 짧은 면회. 형식적인 안부. 그리고 늘 남는 쓸쓸함. 모두가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버려졌다고.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어머니가 그 요양병원을 스스로 선택했다는 사실을. 그리고 자식들이 자신을 얼마나 지키는지 시험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당신도 스스로에게 묻게 될 겁니다. 만약 내 자식이라면 나는 어떤 선택을 할까? 이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이건 단순한 가족 이야기가 아니라 부모 세대가 남긴 마지막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면회 오는 가족 거의 없어요. 요양병원 3층. 창가 자리. 매일 오후 2시. 한 노인이 앉아 있습니다. 이름은 박순자. 올해 75. 그는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서 밖을 바라봅니다. 창밖에는 은행나무가 보입니다. 봄에는 연두색 잎이 돋고, 여름에는 짙은 초록으로 변하고, 가을에는 노랗게 물들고, 겨울에는 앙상한 가지만 남습니다. 박순자는 그 나무를 1년 내내 봅니다. 나무는 계절을 알려주는 달력입니다. 그에게는 간호사 김미영이 지나가다 말할 겁니다. 할머니 오늘도 창가에 계시네요. 박순자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응, 날씨가 좋더구나. 김미영은 옆에 앉습니다. 20대 후반. 이 요양병원에서 3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그는 박순자를 좋아합니다. 말이 적지만 따뜻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할머니 오늘 면회 오시는 분 있으세요? 박순자는 고개를 젓습니다. 아니, 오늘은 없을 거야. 김미영은 안타까운 표정을 짓습니다. 저기 할머니 실례지만 가족분들 자주 안 오시죠? 박순자는 웃습니다. 쓸쓸한 웃음. 그래, 바쁘니까. 김미영은 더 말을 잇지 못합니다. 이 요양병원에는 60명의 노인이 있습니다. 그중 절반은 가족이 거의 오지 않습니다. 명절에도 오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김미영은 그런 현실이 슬픕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다는 것도 압니다. 가족들도 각자의 삶이 있으니까요. 할머니는 일어납니다. 나 방으로 들어갈게. 김미영은 부축합니다. 네, 조심히 가세요. 박순자는 천천히 걷습니다. 폭도를 지나갑니다. 다른 노인들이 보입니다. 어떤 이는 휠체어에 앉아있고, 어떤 이는 TV를 보고 있고, 어떤 이는 그냥 멍하니 앉아있습니다. 모두 비슷한 표정입니다. 기다림과 체념 사이. 박순자도 그렇습니다. 방으로 들어갑니다. 4인실. 4개의 침대. 4명의 노인. 박순자의 자리는 창가입니다. 옆 침대에는 이영의 할머니가 있습니다. 82. 치매 초기. 가끔 딸이 옵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맞은편에는 최순덕 할머니. 79. 중풍으로 반신불수. 아들이 1년에 2~3번 옵니다. 그 옆에는 김말자 할머니. 73. 당뇨 합병증. 가족은 아무도 오지 않습니다. 박순자는 침대에 앉습니다. 옆 서랍을 엽니다. 안에는 사진 한 장이 있습니다. 가족 사진. 10년 전 찍은 것. 아들 박민수. 며느리 한수진. 손주 박지훈 박지민. 모두 웃고 있습니다. 행복해 보입니다. 박순자는 그 사진을 쓰다듬습니다. 그때는 좋았지. 혼자 중얼거립니다. 그때는 모두 함께 살았습니다. 박순자는 아들 집에서 살았습니다. 손주들을 돌봤습니다. 밥을 해줬습니다. 빨래를 했습니다. 청소를 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맞벌이였습니다. 바빴습니다. 박순자는 이해했습니다. 자신이 도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달라졌습니다. 박순자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무릎이 안 좋아졌습니다. 계단을 오르내리기 힘들었습니다. 허리도 아팠습니다. 오래 서 있기 어려웠습니다. 집안일이 버거워졌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쉬세요. 저희가 할게요. 하지만 그 말의 뉘앙스가 달랐습니다. 짐이 됐다는 느낌. 박순자는 눈치챘습니다. 자신이 더 이상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오히려 부담이 된다는 것을. 어느 날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요양병원 한번 알아볼까요? 전문적인 케어를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박순자는 알았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내보내고 싶다는 뜻. 아들은 반대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머니를 요양병원에 보낼 수는 없어. 집에서 모셔야지. 하지만 며느리가 설득했습니다. 여보, 어머님 건강을 위해서예요. 여기서는 제대로 케어 못 해드리잖아요. 전문 간호사들이 있는 곳이 나아요. 아들은 결국 동의했습니다. 박순자는 그 과정을 다 지켜봤습니다. 아들의 망설임, 며느리의 설득, 그리고 결정. 박순자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선택할까? 아니면 떠밀릴까?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내가 먼저 말하자. 어느 날 저녁, 박순자가 말했습니다. 민수야, 내가 요양병원 가는 게 좋겠다. 아들은 놀랐습니다. 어머니 왜 그러세요? 저희가 모실게요. 박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나도 이제 나이가 들었어. 너희한테 부담 주기 싫다. 전문적인 케어 받는 게 나한테도 좋을 것 같구나. 며느리는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박순자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박순자는 요양병원에 왔습니다. 2년 전, 처음 왔을 때 아들과 며느리는 자주 왔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과일을 사왔습니다. 옷을 가져왔습니다. 필요한 것을 물어봤습니다. 박순자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다 있다고 했습니다. 아들은 안심했습니다. 어머니가 잘 지내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방문 횟수가 줄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 2주일에 한 번이 되고, 한 달에 한 번이 되고, 이제는 몇 달에 한 번입니다. 박순자는 이해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바쁘니까, 손주들 키우느라 정신 없으니까.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서운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오늘은 올까? 하지만 대부분 오지 않습니다. 간호사들은 수군댑니다. 저 할머니 아들 며느리 거의 안 오네요. 불효자식들. 박순자는 그 말을 듣습니다. 하지만 변명하지 않습니다. 그냥 듣습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식사 시간. 박순자는 식당으로 갑니다. 다른 노인들과 함께 앉습니다. 밥을 먹습니다. 맛이 없습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하지만 먹습니다. 살아야 하니까. 이영희 할머니가 말합니다. 순자 씨 오늘 가족 왔어요. 박순자는 고개를 젓습니다. 아니요, 오늘은 안 왔어요. 이영희가 말합니다. 우리 딸은 오늘 왔어요. 과일 사왔어요. 같이 드실래요? 박순자는 고맙다고 합니다. 하지만 마음은 더 쓸쓸합니다. 식사를 마치고 방으로 돌아옵니다. 침대에 눕습니다. 천장을 바라봅니다. 생각합니다. 나는 왜 여기 있을까? 자식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정말 나를 버린 걸까? 아니면 내가 선택한 걸까? 눈을 감습니다. 잠이 오지 않습니다. 밤은 깁니다. 요양병원의 밤은 조용합니다. 가끔 누군가 기침하는 소리, 누군가 뒤척이는 소리, 간호사가 순찰 도는 소리, 그것뿐입니다. 박순자는 생각합니다. 내일도 창가에 앉을 것입니다. 은행나무를 볼 것입니다. 아들이 올까 기대할 것입니다. 하지만 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또 하루가 지날 것입니다. 하지만 박순자는 모릅니다. 이 모든 것이 시험이라는 것을, 자신이 시험관이라는 것을, 그리고 곧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것을. 좋아요, 구독 누르세요. 이 이야기는 여러분의 미래일 수도 있습니다. 급하게 끝나는 면회. 박민수, 45, 중견기업 과장, 두 아이의 아버지, 그리고 박순자의 아들. 그는 오늘 어머니를 찾아갑니다. 석 달 만입니다. 마지막으로 온 게 추석 전이었습니다. 지금은 12월, 겨울입니다. 민수는 차를 몰고 갑니다. 옆자리에는 아내 한수진이 앉아 있습니다. 뒷자리에는 과일 바구니가 있습니다. 수진이 말합니다. 여보, 이번에는 좀 오래 있어요. 어머니 외로우실 텐데. 민수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알아, 오늘은 천천히 있다 올게.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습니다. 수진도 압니다. 남편이 요양병원 가는 것을 편애하지 않는다는 것을, 어머니를 뵙는 게 부담스럽다는 것을. 사실 수진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어머니를 뵙는 게 불편합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항상 같은 질문. 건강은 어떠세요? 불편한 건 없으세요? 필요한 거 있으세요? 항상 같은 대답. 괜찮아. 다 있어. 그리고 어색한 침묵. 수지는 그 침묵이 싫습니다.
차는 요양병원 앞에 도착합니다. 민수는 주차를 합니다. 과일 바구니를 듭니다. 수진과 함께 건물 안으로 들어갑니다. 로비에서 간호사가 인사합니다. 어서 오세요. 박순자 할머니 면회 오셨죠? 민수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어머니 어떠세요? 간호사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잘 계세요? 매일 창가에 앉아 계시죠? 민수는 가슴이 찡합니다. 어머니가 창가에 앉아 자신을 기다리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엘리베이터를 탑니다. 3층에서 내립니다. 폭도를 걷습니다. 요양병원 특유의 냄새가 납니다. 소독약 냄새, 노인 냄새. 민수는 코를 찌푸립니다. 수진도 마찬가지입니다. 4인실 앞에 도착합니다. 문을 엽니다. 어머니가 보입니다. 창가에 앉아 있습니다. 뒤돌아봅니다. 민수를 봅니다. 표정이 환해집니다. 민수야 왔구나. 민수는 다가갑니다. 어머니 잘 계셨어요. 박순자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 잘 있었지. 너희는 잘 지냈니? 수진이 인사합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건강하세요. 박순자는 며느리를 봅니다. 그래 수진이도 왔구나. 수고했어. 민수는 과일 바구니를 테이블에 놓습니다. 어머니 과일 사왔어요. 드세요. 박순자는 고맙다고 합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생각합니다. 과일은 늘 남는다고. 혼자 다 먹을 수가 없다고. 하지만 말하지 않습니다. 고맙다고만 합니다. 민수는 의자를 당겨 앉습니다. 수진도 앉습니다. 침묵이 흐릅니다. 민수가 먼저 말을 꺼냅니다. 어머니 여기 생활은 괜찮으세요? 불편한 거 없으세요? 박순자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괜찮아. 다들 잘해줘. 민수는 안심합니다. 다행이네요. 또 침묵. 수진이 말합니다. 어머님 건강은 어떠세요? 많이 좋아지셨어요. 박순자는 대답합니다. 응, 무릎이 좀 아프긴 한데. 괜찮아. 민수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습니다. 병원에서 치료 잘 받으세요.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하시고요. 박순자는 알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생각합니다. 필요한 건 치료가 아니라고. 자주 보는 거라고. 하지만 말하지 않습니다. 민수의 핸드폰이 울립니다. 잠깐만요 어머니. 민수는 폭도로 나갑니다. 전화를 받습니다. 회사 전화입니다. 박순자와 수진만 남습니다. 어색한 침묵. 수진이 말합니다. 어머님 애들은 잘 있어요. 공부 열심히 하고요. 박순자는 묻습니다. 지훈이랑 지민이 잘 크고 있니? 수진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많이 컸어요. 요즘 학원 다니느라 바빠요. 박순자는 아쉬운 표정을 짓습니다. 그래 나도 보고 싶은데. 수진은 대답합니다. 다음에 데리고 올게요. 하지만 그 다음이 언제인지는 모릅니다. 민수가 돌아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회사 일로 전화 왔어요. 박순자는 괜찮다고 합니다. 민수는 시계를 봅니다. 벌써 30분이 지났습니다. 슬슬 가야 할 시간입니다. 아이들 학원 데려다 줘야 합니다. 저녁도 준비해야 합니다. 민수가 말합니다. 어머니 우리 이만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아이들 학원 시간이 있어서요. 박순자는 알았다고 합니다. 그래 가봐라. 바쁜데 와줘서 고맙다. 민수는 일어섭니다. 수진도 일어섭니다. 어머니 다음에 또 올게요. 건강하세요. 박순자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 조심해서 가거라. 민수와 수진은 병실을 나갑니다. 폭도를 걷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탑니다. 로비로 내려갑니다. 밖으로 나갑니다. 차에 탑니다. 시동을 겁니다. 수진이 말합니다. 어머님 많이 외로워 보이셨어요. 민수는 한숨을 쉽니다. 알아 나도 알아. 하지만 어쩔 수 없잖아. 우리도 바쁘고. 수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차는 집으로 향합니다. 한편 병실에서 박순자는 다시 창가에 앉습니다. 밖을 바라봅니다. 아들의 차가 주차장을 빠져나갑니다. 점점 작아집니다. 사라집니다. 박순자는 한숨을 쉽니다. 또 갔구나. 옆 침대 이영희 할머니가 말합니다. 순자 씨 아들 다녀갔어요. 박순자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응 잠깐 왔다 갔어. 이영희가 말합니다. 부럽네요. 우리 딸은 한 달에 한 번도 잘 안 와요. 박순자는 위로합니다. 바쁘니까 그래요. 하지만 속으로는 생각합니다.
나도 마찬가지라고. 저녁이 됐습니다. 식사 시간입니다. 박순자는 식당에 갑니다. 밥을 먹습니다. 혼자 앉아서. 다른 노인들도 각자 먹습니다. 말이 없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방으로 돌아옵니다. 침대에 눕습니다. 천장을 바라봅니다. 오늘 아들이 왔습니다. 30분 있다 갔습니다. 과일 바구니를 두고 갔습니다. 형식적인 안부를 물었습니다. 그리고 갔습니다. 박순자는 생각합니다. 이게 전부인가? 나와 아들의 관계가 30분짜리 면회가 몇 달에 한 번. 그게 전부인가? 눈물이 납니다. 하지만 흘리지 않습니다. 참습니다. 울어봤자 소용없으니까. 대신 생각합니다. 내가 왜 여기 있는지,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곧 알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게 시험이라는 것을. 화면 2번 터치하세요. 반전이 기다립니다. 자식 잘못 키웠다. 요양병원 1층 로비. 오후 3시? 보호자 대기실. 몇 명의 보호자들이 앉아 있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수다를 떱니다. 그중 한 명이 말합니다. 3층 박순자 할머니 아세요? 다른 사람이 대답합니다. 아, 그 창가에 매일 앉아 계시는 분요. 네, 맞아요. 그분 아들 며느리 거의 안 오더라고요. 석 달에 한 번. 그것도 30분. 쯧쯧 요즘 자식들 참. 돈이 없어서 못 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차 타고 오는 거 봤어요. 좋은 차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머니는 요양병원에 불효자식이에요. 다른 사람들도 맞장구 칩니다. 맞아요. 우리 때는 그래도 부모님 모셨는데 요즘 애들은 다르더라고요. 돈만 주면 된다고 생각해요. 효도는 돈으로 하는 게 아닌데. 간호사 김미영이 그 대화를 듣습니다. 불편합니다. 하지만 뭐라 할 수 없습니다. 사실이니까요. 박순자 할머니 아들은 정말 자주 오지 않습니다. 김미영은 1층을 빠져나와 3층으로 올라갑니다. 박순자의 병실로 갑니다. 박순자는 창가에 앉아 있습니다. 여전히. 할머니. 박순자는 돌아봅니다. 응, 미영이구나. 김미영은 옆에 앉습니다. 할머니 아까 아들분 다녀가셨죠? 박순자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 잠깐 왔다 갔어. 김미영은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할머니 혹시 아드님한테 좀 더 자주 와달라고 말씀 안 하세요? 박순자는 고개를 젓습니다. 아니야. 바쁜데 뭐. 김미영은 답답합니다. 할머니 그래도 외로우시잖아요. 말씀하셔야죠. 박순자는 웃습니다. 외롭긴 뭐가 외로워. 난 괜찮아. 김미영은 더 말하지 못합니다. 박순자의 표정이 단호하니까요. 하지만 김미영은 압니다. 박순자가 거짓말하고 있다는 것을, 정말로 외롭다는 것을, 매일 창가에 앉아 기다린다는 것을. 김미영은 일어섭니다. 할머니 저녁 식사 때 봬요. 박순자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 고맙다. 김미영이 나갑니다. 박순자는 다시 창밖을 봅니다. 은행나무. 지금은 겨울. 잎이 다 떨어졌습니다. 앙상한 가지만 남았습니다. 마치 자신 같습니다. 다 떨어져 나가고 앙상하게 남은 것 같습니다. 박순자는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습니다. 자식 잘못 키웠다고 하든 불효자식이라고 하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아들이 진짜 어떤 마음인가? 돈 때문에 오는 건가? 의무감 때문에 오는 건가? 아니면 진심으로 보고 싶어서 오는 건가? 박순자는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걸 시작했습니다. 이 시험을. 저녁 식사 시간. 박순자는 식당에 갑니다. 다른 노인들과 함께 앉습니다. 최순덕 할머니가 말합니다. 순자씨 오늘 아들 왔다며요. 박순자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응, 잠깐. 최순덕이 말합니다. 부럽네요. 우리 아들은 1년에 2번도 안 와요. 명절에도 바쁘다고. 박순자는 위로합니다. 바쁘니까 그래요. 최순덕은 쓴웃음을 짓습니다. 바쁘긴요. 그냥 귀찮은 거죠. 늙은 엄마 보는 게. 김말자 할머니가 끼어듭니다. 그래도 오기라도 하잖아요. 우리 애들은 아예 안 와요. 연락도 안 해요. 명절에 용돈 붙이는 게 다예요. 돈이면 다인 줄 알아요. 새할머니는 침묵합니다. 각자의 서러움을 씹습니다. 밥맛이 없습니다. 하지만 먹습니다. 살아야 하니까요. 식사를 마치고 박순자는 폭도를 걷습니다. 천천히.
폭도 끝에 작은 휴게실이 있습니다. TV가 있습니다. 몇몇 노인들이 앉아서 뉴스를 봅니다. 뉴스에서 말합니다. 고령화 사회, 노인 인구 증가, 요양병원 부족, 가족 해체, 효문화 붕괴. 박순자는 그 뉴스를 봅니다.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자신의 얘기입니다. 한 노인이 중얼거립니다. 요즘 세상 참. 자식 키워봤자 뭐해. 다른 노인이 맞장구 칩니다. 그러게요. 우리 때는 부모 모시는 게 당연했는데 요즘 애들은 달라요. 돈만 주면 된다고 생각해요. 박순자는 듣습니다. 하지만 반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리가 있으니까요. 정말로 요즘 세상은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3대가 함께 살았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손주들 모두 한 지붕 아래 서로 돌보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핵가족, 맞벌이, 바쁜 일상, 좁은 집, 부모님 모실 공간도 시간도 여유도 없습니다. 그래서 요양병원입니다. 그래서 요양원입니다. 돈으로 해결하는 효도입니다. 박순자는 생각합니다. 그게 잘못된 건가? 시대가 바뀌었는데 아들을 탓할 수 있나? 하지만 동시에 생각합니다. 그래도 마음은 다르지 않나? 바빠도 진심으로 걱정하는 마음, 자주 못 와도 보고 싶어하는 마음, 그 마음이 있다면 형식이 중요한가? 박순자는 혼란스럽습니다. 무엇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효란 무엇인가? 가족이란 무엇인가? 사랑이란 무엇인가? 돈으로 해결하는 게 사랑인가? 아니면 함께 있는 게 사랑인가? 박순자는 방으로 돌아옵니다. 침대에 눕습니다. 서랍을 엽니다. 가족 사진을 꺼냅니다. 10년 전. 모두 함께 웃고 있습니다. 그때는 행복했습니다. 함께 살았습니다. 함께 밥 먹었습니다. 함께 웃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박순자는 여기 있고 아들은 저기 있습니다. 몇 달에 한 번 만납니다. 30분. 그게 전부입니다. 이게 가족인가? 박순자는 눈물이 납니다. 하지만 참습니다. 대신 생각합니다. 내가 이 시험을 왜 시작했나? 답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아들이 나를 진짜 어떻게 생각하는지, 돈 때문인지, 의무 때문인지, 아니면 사랑 때문인지, 박순자는 결심합니다. 계속 지켜보겠다고. 끝까지. 그리고 그때 알게 될 것입니다. 진짜 답을. 며칠 후, 박순자는 사회복지사를 만납니다. 이름은 정수연. 30대 중반. 이 요양병원에서 5년째 일합니다. 수연이 묻습니다. 할머니 요즘 어떠세요? 박순자는 대답합니다. 그냥 그래. 수연이 말합니다. 가족분들 면회는 잘 오시나요? 박순자는 잠시 침묵합니다. 그리고 대답합니다. 가끔. 수연은 파일을 봅니다. 기록에는 석 달에 한 번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수연이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할머니 혹시 가족분들한테 좀 더 자주 와달라고 부탁해 보셨어요? 박순자는 고개를 젓습니다. 아니 괜찮아. 바쁘니까. 수연은 안타깝습니다. 할머니 말씀하셔야 해요. 가족이잖아요. 박순자는 쓴웃음을 짓습니다. 가족. 그게 뭔지 모르겠어 요즘. 수연은 할 말을 잃습니다. 박순자가 계속 말합니다. 예전에는 알았어. 가족은 함께 사는 거, 함께 밥 먹는 거, 함께 웃고 우는 거. 그런데 지금은 돈 주고, 가끔 얼굴 보고. 그게 가족인가? 수연은 대답하지 못합니다. 박순자가 말합니다. 내가 아들을 탓하는 건 아니야.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아들도 바쁘니까. 이해해. 근데 마음이 그게 아니더라고. 이해는 되는데 마음은 서운해. 그게 사람인가 봐. 수연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할머니 마음 이해해요. 박순자는 웃습니다. 이해는 되는데 해결은 안 되지. 그게 문제야. 수연은 박순자의 손을 잡습니다. 할머니 힘내세요. 박순자는 고맙다고 합니다. 수연이 나갑니다. 박순자는 다시 혼자입니다. 창가로 갑니다. 앉습니다. 밖을 봅니다. 은행나무. 여전히 앙상합니다. 하지만 박순자는 압니다. 봄이 오면 다시 잎이 돋는다는 것을, 여름이 오면 푸르러진다는 것을, 자연은 순환한다는 것을. 그런데 사람의 관계는 순환할 수 있을까? 한번 멀어지면
다시 가까워질 수 있을까? 박순자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믿고 싶습니다. 가능하다고. 그래서 이 시험을 계속하는 겁니다. 밤이 됐습니다. 박순자는 침대에 눕습니다. 천장을 봅니다.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나를 버려진 어머니라고 합니다. 불쌍한 노인이라고 합니다. 자식 잘못 만난 사람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모릅니다. 내가 선택했다는 것을, 내가 시험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곧 답이 나온다는 것을. 박순자는 눈을 감습니다. 잠이 듭니다. 꿈을 꿉니다. 아들이 어렸을 때 꿈. 박순자는 젊습니다. 아들 민수는 5살. 공원에서 놉니다. 민수가 웃으며 달려옵니다. 엄마. 박순자는 안아줍니다. 그래 우리 아들. 민수가 말합니다. 엄마 나 엄마 좋아. 박순자는 웃습니다. 엄마도 민수 좋아. 그 순간이 행복합니다. 완벽합니다. 하지만 꿈입니다. 박순자는 깹니다. 현실로 돌아옵니다. 요양병원 침대. 어두운 방. 혼자. 꿈과 현실의 거리가 너무 멉니다. 박순자는 다시 눈물을 참습니다. 그리고 다짐합니다. 포기하지 않겠다고. 끝까지 지켜보겠다고. 아들의 진심을. 좋아요, 구독 누르세요. 진짜 반전은 지금부터입니다. 자식 잘못 키웠다. 요양병원 1층 로비. 오후 3시. 보호자 대기실. 몇 명의 보호자들이 앉아 있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수다를 떱니다. 그중 한 명이 말합니다. 3층 박순자 할머니 아세요? 다른 사람이 대답합니다. 아, 그 창가에 매일 앉아 계시는 분요. 네, 맞아요. 그분 아들 며느리 거의 안 오더라고요. 석 달에 한 번. 그것도 30분. 쯧쯧 요즘 자식들 참. 돈이 없어서 못 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차 타고 오는 거 봤어요. 좋은 차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머니는 요양병원에. 불효자식이에요. 다른 사람들도 맞장구 칩니다. 맞아요. 우리 때는 그래도 부모님 모셨는데 요즘 애들은 다르더라고요. 돈만 주면 된다고 생각해요. 효도는 돈으로 하는 게 아닌데. 간호사 김미영이 그 대화를 듣습니다. 불편합니다. 하지만 뭐라 할 수 없습니다. 사실이니까요. 박순자 할머니 아들은 정말 자주 오지 않습니다. 김미영은 1층을 빠져나와 3층으로 올라갑니다. 박순자의 병실로 갑니다. 박순자는 창가에 앉아 있습니다. 여전히. 할머니. 박순자는 돌아봅니다. 응, 미영이구나. 김미영은 옆에 앉습니다. 할머니 아까 아들분 다녀가셨죠? 박순자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 잠깐 왔다 갔어. 김미영은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할머니 혹시 아드님한테 좀 더 자주 와달라고 말씀 안 하세요? 박순자는 고개를 젓습니다. 아니야. 바쁜데 뭐. 김미영은 답답합니다. 할머니 그래도 외로우시잖아요. 말씀하셔야죠. 박순자는 웃습니다. 외롭긴 뭐가 외로워. 난 괜찮아. 김미영은 더 말하지 못합니다. 박순자의 표정이 단호하니까요. 하지만 김미영은 압니다. 박순자가 거짓말하고 있다는 것을, 정말로 외롭다는 것을, 매일 창가에 앉아 기다린다는 것을. 김미영은 일어섭니다. 할머니 저녁 식사 때 봬요. 박순자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 고맙다. 김미영이 나갑니다. 박순자는 다시 창밖을 봅니다. 은행나무. 지금은 겨울. 잎이 다 떨어졌습니다. 앙상한 가지만 남았습니다. 마치 자신 같습니다. 다 떨어져 나가고 앙상하게 남은 것 같습니다. 박순자는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습니다. 자식 잘못 키웠다고 하든 불효자식이라고 하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아들이 진짜 어떤 마음인가? 돈 때문에 오는 건가? 의무감 때문에 오는 건가? 아니면 진심으로 보고 싶어서 오는 건가? 박순자는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걸 시작했습니다. 이 시험을. 저녁 식사 시간. 박순자는 식당에 갑니다. 다른 노인들과 함께 앉습니다. 최순덕 할머니가 말합니다. 순자씨 오늘 아들 왔다며요. 박순자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응 잠깐. 최순덕이 말합니다. 부럽네요. 우리 아들은 1년에 2번도 안 와요. 명절에도 바쁘다고. 박순자는 위로합니다. 바쁘니까 그래요. 최순덕은 쓴웃음을 짓습니다. 바쁘긴요. 그냥 귀찮은 거죠.
늙은 엄마 보는 게. 김말자 할머니가 끼어듭니다. 그래도 오기라도 하잖아요. 우리 애들은 아예 안 와요. 연락도 안 해요. 명절에 용돈 붙이는 게 다예요. 돈이면 다인 줄 알아요. 새할머니는 침묵합니다. 각자의 서러움을 씹습니다. 밥맛이 없습니다. 하지만 먹습니다. 살아야 하니까요. 식사를 마치고 박순자는 폭도를 걷습니다. 천천히. 폭도 끝에 작은 휴게실이 있습니다. TV가 있습니다. 몇몇 노인들이 앉아서 뉴스를 봅니다. 뉴스에서 말합니다. 고령화 사회, 노인 인구 증가, 요양병원 부족, 가족 해체, 효문화 붕괴. 박순자는 그 뉴스를 봅니다.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자신의 얘기입니다. 한 노인이 중얼거립니다. 요즘 세상 참. 자식 키워봤자 뭐해. 다른 노인이 맞장구 칩니다. 그러게요. 우리 때는 부모 모시는 게 당연했는데 요즘 애들은 달라요. 돈만 주면 된다고 생각해요. 박순자는 듣습니다. 하지만 반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리가 있으니까요. 정말로 요즘 세상은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3대가 함께 살았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손주들 모두 한 지붕 아래 서로 돌보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핵가족, 맞벌이, 바쁜 일상, 좁은 집, 부모님 모실 공간도 시간도 여유도 없습니다. 그래서 요양병원입니다. 그래서 요양원입니다. 돈으로 해결하는 효도입니다. 박순자는 생각합니다. 그게 잘못된 건가? 시대가 바뀌었는데 아들을 탓할 수 있나? 하지만 동시에 생각합니다. 그래도 마음은 다르지 않나? 바빠도 진심으로 걱정하는 마음, 자주 못 와도 보고 싶어하는 마음, 그 마음이 있다면 형식이 중요한가? 박순자는 혼란스럽습니다. 무엇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효란 무엇인가? 가족이란 무엇인가? 사랑이란 무엇인가? 돈으로 해결하는 게 사랑인가? 아니면 함께 있는 게 사랑인가? 박순자는 방으로 돌아옵니다. 침대에 눕습니다. 서랍을 엽니다. 가족 사진을 꺼냅니다. 10년 전. 모두 함께 웃고 있습니다. 그때는 행복했습니다. 함께 살았습니다. 함께 밥 먹었습니다. 함께 웃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박순자는 여기 있고 아들은 저기 있습니다. 몇 달에 한 번 만납니다. 30분. 그게 전부입니다. 이게 가족인가? 박순자는 눈물이 납니다. 하지만 참습니다. 대신 생각합니다. 내가 이 시험을 왜 시작했나? 답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아들이 나를 진짜 어떻게 생각하는지, 돈 때문인지, 의무 때문인지, 아니면 사랑 때문인지, 박순자는 결심합니다. 계속 지켜보겠다고. 끝까지. 그리고 그때 알게 될 것입니다. 진짜 답을. 며칠 후, 박순자는 사회복지사를 만납니다. 이름은 정수연. 30대 중반. 이 요양병원에서 5년째 일합니다. 수연이 묻습니다. 할머니 요즘 어떠세요? 박순자는 대답합니다. 그냥 그래. 수연이 말합니다. 가족분들 면회는 잘 오시나요? 박순자는 잠시 침묵합니다. 그리고 대답합니다. 가끔. 수연은 파일을 봅니다. 기록에는 석 달에 한 번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수연이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할머니 혹시 가족분들한테 좀 더 자주 와달라고 부탁해 보셨어요? 박순자는 고개를 젓습니다. 아니 괜찮아. 바쁘니까. 수연은 안타깝습니다. 할머니 말씀하셔야 해요. 가족이잖아요. 박순자는 쓴웃음을 짓습니다. 가족. 그게 뭔지 모르겠어 요즘. 수연은 할 말을 잃습니다. 박순자가 계속 말합니다. 예전에는 알았어. 가족은 함께 사는 거, 함께 밥 먹는 거, 함께 웃고 우는 거. 그런데 지금은 돈 주고, 가끔 얼굴 보고. 그게 가족인가? 수연은 대답하지 못합니다. 박순자가 말합니다. 내가 아들을 탓하는 건 아니야.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아들도 바쁘니까. 이해해. 근데 마음이 그게 아니더라고. 이해는 되는데 마음은 서운해. 그게 사람인가 봐. 수연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할머니 마음 이해해요. 박순자는 웃습니다. 이해는 되는데 해결은 안 되지. 그게 문제야. 수연은 박순자의 손을 잡습니다. 할머니 힘내세요.
박순자는 고맙다고 합니다. 수연이 나갑니다. 박순자는 다시 혼자입니다. 창가로 갑니다. 앉습니다. 밖을 봅니다. 은행나무. 여전히 앙상합니다. 하지만 박순자는 압니다. 봄이 오면 다시 잎이 돋는다는 것을, 여름이 오면 푸르러진다는 것을, 자연은 순환한다는 것을. 그런데 사람의 관계는 순환할 수 있을까? 한번 멀어지면 다시 가까워질 수 있을까? 박순자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믿고 싶습니다. 가능하다고. 그래서 이 시험을 계속하는 겁니다. 밤이 됐습니다. 박순자는 침대에 눕습니다. 천장을 봅니다.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나를 버려진 어머니라고 합니다. 불쌍한 노인이라고 합니다. 자식 잘못 만난 사람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모릅니다. 내가 선택했다는 것을, 내가 시험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곧 답이 나온다는 것을. 박순자는 눈을 감습니다. 잠이 듭니다. 꿈을 꿉니다. 아들이 어렸을 때 꿈. 박순자는 젊습니다. 아들 민수는 5살. 공원에서 놉니다. 민수가 웃으며 달려옵니다. 엄마. 박순자는 안아줍니다. 그래 우리 아들. 민수가 말합니다. 엄마 나 엄마 좋아. 박순자는 웃습니다. 엄마도 민수 좋아. 그 순간이 행복합니다. 완벽합니다. 하지만 꿈입니다. 박순자는 깹니다. 현실로 돌아옵니다. 요양병원 침대. 어두운 방. 혼자. 꿈과 현실의 거리가 너무 멉니다. 박순자는 다시 눈물을 참습니다. 그리고 다짐합니다. 포기하지 않겠다고. 끝까지 지켜보겠다고. 아들의 진심을. 좋아요, 구독 누르세요. 진짜 반전은 지금부터입니다. CHAPTR4 어머니의 과거와 숨겨진 선택 7,500자. 그 땅은 아직 아무도 모른다. 60년 전. 박순자는 15살이었습니다. 가난한 시골 마을. 논 한 평 없는 집. 아버지는 품팔이. 어머니는 삭바느질. 그렇게 근근히 살았습니다. 박순자는 공부를 잘했습니다. 선생님은 말했습니다. 순자는 중학교에 가야 한다고. 고등학교도 가야 한다고. 대학까지 가면 좋겠다고. 하지만 집에 돈이 없었습니다. 박순자는 학교를 그만뒀습니다. 15살에. 그리고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식당에서 일했습니다.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돈을 벌었습니다. 집에 보냈습니다. 동생들 학비, 부모님 생활비, 자신은 아꼈습니다. 밥 한 끼 줄이고, 옷 한 벌 안 사고, 모았습니다. 그렇게 10년, 25살이 됐습니다. 중매로 남자를 만났습니다. 박철수. 성실한 남자였습니다. 공장 노동자. 가난했지만 착했습니다. 결혼했습니다.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박민수. 아들이었습니다. 박순자는 행복했습니다. 가난해도 행복했습니다. 남편과 아들이 있으니까. 하지만 삶은 쉽지 않았습니다. 남편 월급은 적었습니다. 집세 내고, 밥 먹고, 나면 남는 게 없었습니다. 박순자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아이를 업고 일했습니다. 식당에서, 빨래방에서, 청소일도 했습니다. 돈을 벌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빠듯했습니다. 민수가 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박순자는 아들 교육비를 벌었습니다. 남편도 일했습니다. 둘이 벌어도 빠듯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공부를 잘했습니다. 대학에 갔습니다. 박순자는 자랑스러웠습니다. 내가 못한 공부를 아들이 하는구나. 대학 등록금은 비쌌습니다. 박순자는 더 일했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허리가 아팠습니다. 무릎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아들을 위해. 민수가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좋은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박순자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쁨의 눈물. 드디어 아들이 성공했구나. 민수가 결혼했습니다. 며느리 수진. 괜찮은 여자였습니다. 대학 나왔습니다. 직장도 다녔습니다. 박순자는 만족했습니다. 손주가 태어났습니다. 지훈이, 지민이. 박순자는 행복했습니다. 아들 가족과 함께 살았습니다. 손주들을 돌봤습니다. 밥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기간 동안 박순자는 한 가지를 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돈을 모았습니다.
아들한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남편한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혼자만의 비밀. 어떻게 모았을까요? 박순자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대학 졸업해도, 취직해도, 결혼해도 박순자는 일했습니다. 파출부 일, 식당 일. 아들은 몰랐습니다. 어머니가 여전히 일한다는 것을 박순자는 숨겼습니다. 버는 돈을 모았습니다. 통장에 비밀 통장. 10년, 20년, 30년 조금씩 쌓였습니다. 그리고 20년 전 박순자는 결정했습니다. 땅을 사자. 아들을 위해, 손주들을 위해, 나중을 위해. 박순자는 부동산에 갔습니다. 조용히, 혼자, 작은 땅을 샀습니다. 서울 외곽. 그때는 허허벌판이었습니다. 싸게 샀습니다. 하지만 박순자는 알았습니다. 개발될 거라고. 나중에 오를 거라고. 그리고 맞았습니다. 10년 후, 그 땅 주변이 개발됐습니다. 아파트가 들어섰습니다. 땅값이 올랐습니다. 10배, 20배. 박순자의 작은 땅. 이제는 몇 억이 됐습니다. 하지만 박순자는 팔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뒀습니다. 아들한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박순자는 생각했습니다. 아들이 이 땅을 알면 나를 어떻게 볼까? 돈 때문에 잘해줄까? 아니면 여전히 엄마로 봐줄까? 박순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숨겼습니다. 시험하기 위해. 남편 박철수는 10년 전 세상을 떠났습니다. 끝까지 땅을 몰랐습니다. 박순자 혼자만의 비밀. 그리고 2년 전 박순자는 요양병원에 왔습니다. 스스로 선택해서. 왜 왔을까요?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박순자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집에 있으면 아들이 나를 어떻게 대할까? 의무감으로 돌볼까? 짐으로 생각할까? 아니면 진심으로 사랑할까?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리를 뒀습니다. 요양병원이라는 거리를. 그리고 지켜봤습니다. 아들이 얼마나 자주 오는지, 어떤 표정으로 오는지, 진심인지 의무인지. 박순자는 모든 걸 기록했습니다. 작은 수첩에 날짜, 방문 시간, 머문 시간, 대화 내용, 표정, 눈빛, 모든 것. 2년 동안의 기록. 첫 해는 괜찮았습니다. 아들이 자주 왔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진심으로 걱정했습니다. 박순자는 만족했습니다. 아, 아들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변했습니다. 2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석 달에 한 번. 점점 줄었습니다. 머무는 시간도 짧아졌습니다. 1시간, 30분, 15분. 대화도 형식적이 됐습니다. 건강은 어떠세요? 불편한 건 없으세요? 필요한 거 있으세요? 끝. 박순자는 기록했습니다. 모두. 그리고 평가했습니다. 아들의 마음을 점수로. 100점 만점에 첫 해는 90점, 둘째 해는 70점, 올해는 50점.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박순자는 슬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깨달았습니다. 이게 현실이구나. 아들도 사람이구나. 바쁜 일상에 치이다 보면 엄마가 뒤로 밀리는구나. 그게 나쁜 건 아니구나. 하지만 서운하구나. 박순자는 결정해야 했습니다. 이 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아들한테 줄 것인가? 아니면 다른 곳에 쓸 것인가? 박순자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조금 더 지켜보고 싶었습니다. 아들의 진심을. 어느 날 박순자는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비밀리에. 요양병원 밖에서. 변호사 이름은 최진호. 50대 중반. 경력 20년. 박순자가 말했습니다. 유언장을 쓰고 싶습니다. 최진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재산이 어떻게 되시죠? 박순자가 대답했습니다. 땅이 있습니다. 서울 외곽. 평수는 200평. 현재 시세로 약 10억. 최진호는 놀랐습니다. 10억이요. 박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리고 예금이 조금 있습니다. 2억 정도. 최진호는 더 놀랐습니다. 총 12억. 적지 않은 재산이었습니다. 최진호가 물었습니다. 가족분들은 아시나요? 박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도 몰라요. 남편도 몰랐고 아들도 몰라요.
최진호는 이해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박순자가 말했습니다. 아직 모르겠어요. 아들한테 줄지, 아니면 기부할지, 상황을 보고 결정하려고요. 최진호가 물었습니다. 상황이요. 박순자가 대답했습니다. 아들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 진심으로 사랑하는지, 아니면 의무로 대하는지, 그걸 보고 결정하려고요. 최진호는 감탄했습니다. 지혜로운 분이시네요. 박순자는 웃었습니다. 지혜라기보다 마지막 확인이에요. 내 아들이 어떤 사람인지. 최진호는 유언장 초안을 작성했습니다. 두 가지 버전. 버전 1. 모든 재산을 아들 박민수에게. 조건은 진심으로 어머니를 사랑할 것. 버전 2. 모든 재산을 사회에 기부. 노인복지재단에. 박순자는 두 버전을 받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아직 서명하지 않겠어요. 조금 더 지켜본 후에. 최진호는 알겠다고 했습니다. 박순자는 요양병원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박순자가 12억 재산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아무도 모릅니다. 박순자가 아들을 시험하고 있다는 것을. 박순자는 창가에 앉습니다. 은행나무를 봅니다. 생각합니다. 돈이 뭘까? 가족이 뭘까? 사랑이 뭘까? 돈이 있으면 가족이 달라질까? 사랑도 달라질까? 박순자는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숨깁니다. 그래서 시험합니다. 그리고 곧 알게 될 것입니다. 답을. 화면 2번 터치하세요. 진짜 시험이 시작됩니다. 재산보다 중요한 것. 3개월 후. 봄이 왔습니다. 은행나무에 연두색 잎이 돋기 시작했습니다. 박순자는 여전히 창가에 앉아 있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라졌습니다. 표정이, 눈빛이, 결심한 사람의 얼굴입니다. 어느 날 아침, 박순자는 간호사 김미영을 불렀습니다. 미영아, 내 할머니, 내가 부탁이 있어. 아들한테 연락 좀 해줄래? 어머니가 많이 안 좋으시다고. 김미영은 놀랐습니다. 할머니 어디 아프세요? 박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픈 건 아니야. 그냥 아들을 보고 싶어서. 하지만 급하게 와야 할 것 같다고 말해줘. 김미영은 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연락드릴게요. 1시간 후. 박민수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회의 중이었습니다. 발신자 표시. 요양병원. 민수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어머니한테 무슨 일이 생긴 건가? 회의실을 나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네, 박민수 보호자님이시죠? 어머님 상태가 좀 안 좋으세요. 빨리 오실 수 있으세요? 민수는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네,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어머니 뭐가 안 좋으세요? 자세한 건 오셔서 말씀드릴게요. 민수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상사한테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가 위독하다고 해서 먼저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상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서 가보게. 민수는 차를 몰았습니다. 급하게. 심장이 뛰었습니다. 어머니, 혹시 돌아가시는 건 아니겠지? 마지막 일까? 민수는 후회했습니다. 왜 자주 찾아뵙지 않았을까? 왜 바쁘다는 핑계로? 왜 30분만 있다 왔을까? 눈물이 났습니다. 요양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뛰어 들어갔습니다. 엘리베이터. 3층. 복도. 뛰었습니다.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박순자는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가가 아니라 침대에. 민수를 봤습니다. 왔구나. 민수는 다가갔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어머니 괜찮으세요? 어디 아프세요? 박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픈 건 아니야. 민수는 안도하면서도 당황했습니다. 그럼 왜 급하게 오라고? 박순자가 말했습니다. 할 얘기가 있어서. 민수야 앉아라. 민수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박순자를 봤습니다. 어머니 표정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진지했습니다. 단호했습니다. 박순자가 말했습니다. 민수야. 내 어머니. 엄마가 너한테 물어볼 게 있어. 솔직하게 대답해줘. 민수는 긴장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박순자가 물었습니다. 너는 엄마를 사랑하니? 민수는 당연하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죠, 어머니. 제가 어머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요. 박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알아. 그럼 하나 더 물을게. 네, 너는 엄마가 지민이? 민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을? 제가 언제 그렇게 생각했어요? 박순자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솔직하게 말해. 엄마 눈치 보지 말고. 민수는 입을 열었다 닫았습니다. 뭐라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아니었습니다. 어머니를 모시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일은 바빴고 아이들은 컸고 아내와의 관계도 신경 써야 했고 어머니께 쓸 시간이 점점 줄었습니다. 그게 죄책감이 됐습니다. 부담이 됐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조금은 그랬던 것 같아요. 부담이. 박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 엄마도 다 알아. 민수는 눈물이 났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불효자입니다. 박순자는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민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박순자가 계속 말했습니다. 민수야. 세상이 바뀌었어. 예전처럼 3대가 함께 사는 시대가 아니야. 너도 내 가족이 있고 내 인생이 있어. 엄마를 위해 내 인생을 포기할 수는 없어. 엄마도 그걸 바라지 않아. 민수는 울었습니다. 어머니. 박순자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여기 온 거야. 내가 보낸 게 아니라 엄마가 선택한 거야. 너한테 짐이 되기 싫어서. 민수는 놀랐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박순자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엄마는 지켜봤어. 2년 동안 내가 얼마나 자주 오는지, 어떤 마음으로 오는지, 진심인지 의무인지 다 봤어. 민수는 부끄러웠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자주 못 찾아뵀습니다. 박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과할 필요 없어. 엄마는 이해해. 하지만 한 가지는 확인하고 싶었어. 민수는 물었습니다. 뭔데요? 박순자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엄마를 사람으로 보는지 아니면 돈으로 보는지. 민수는 당황했습니다. 돈요? 무슨 말씀이세요? 박순자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민수한테 건넸습니다. 이거 봐봐. 민수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서류가 나왔습니다. 토지 등기부등본, 예금 잔액 증명서. 민수는 읽었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어머니 이게 땅이 200평, 시세 10억, 예금 2억, 총 12억. 민수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이런 재산이 있었다니. 어떻게 모으신 거예요? 박순자가 대답했습니다. 평생 일했어. 아껴 썼어. 조금씩 모았어. 아버지도 몰랐어. 너도 몰랐지. 민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박순자가 말했습니다. 엄마가 왜 이걸 숨겼는지 아니? 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박순자가 설명했습니다. 만약 내가 이걸 알았으면 엄마를 어떻게 대했을까? 더 자주 왔을까? 더 잘해줬을까? 그게 진심일까? 아니면 돈 때문일까? 엄마는 그게 궁금했어. 민수는 숙연해졌습니다. 박순자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래서 시험했어. 너한테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게 했어. 그리고 지켜봤어. 내가 어떻게 하는지. 민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자신이 어머니를 제대로 대하지 않았다는 것을, 돈이 없다고 생각해서, 부담스럽다고 생각해서 점점 멀어졌다는 것을. 박순자가 물었습니다. 민수야, 만약 엄마가 이 돈이 있다는 걸 알았으면 너는 더 자주 왔을 거니? 민수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어요, 어머니. 아마 그랬을지도 모르겠어요. 박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솔직해서 고맙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바로 그래서 엄마가 결정했어. 민수는 물었습니다. 무엇을요? 박순자가 대답했습니다. 이 돈을 너한테 안 줄 거야. 민수는 놀랐습니다. 하지만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결정이니까요. 박순자가 말했습니다. 엄마는 이 돈을 기부하려고 해. 노인복지재단에, 나같이 외로운 노인들을 위해.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결정이세요, 어머니. 박순자는 민수를 봤습니다. 화나지 않니? 12억인데. 민수는 웃었습니다. 쓸쓸한 웃음. 솔직히 말씀드리면 조금 아쉽긴 해요. 하지만 어머니 돈이잖아요. 어머니 뜻대로 하세요.
박순자는 만족했습니다. 이 대답에. 그리고 말했습니다. 민수야, 내 어머니. 엄마가 진짜 원했던 건 돈이 아니야. 내 마음이야. 진심이야. 민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박순자가 말했습니다. 잘못한 게 아니야. 사람이 그런 거야. 바쁘면 잊고, 여유 있으면 기억하고. 엄마도 그랬어. 젊었을 때 엄마도 할머니 자주 못 찾아뵀어. 민수는 놀랐습니다. 어머니도요. 박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래서 이해해. 하지만 이해하는 것과 서운한 것은 달라. 민수는 알았습니다. 어머니 마음을 이해하지만 외로웠을 거라는 것을. 민수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앞으로 자주 올게요. 정말로. 바빠도 시간 낼게요. 박순자는 손을 잡았습니다. 민수 손을. 고맙다. 그 말만으로도 충분해.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손을 잡고 말없이. 하지만 마음은 통했습니다. 잠시 후 박순자가 말했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하나 더 말할 게 있어. 내 어머니. 박순자는 다른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건 내 거야. 민수는 봉투를 받았습니다. 열어봤습니다. 통장이 나왔습니다. 5천만 원. 어머니 이건요. 박순자가 설명했습니다. 엄마가 따로 모아둔 거야. 내 아이들 교육비. 지훈이 지민이 대학 갈 때 쓰라고. 민수는 또 울었습니다. 어머니. 박순자가 말했습니다. 엄마는 너한테 큰 재산은 안 줘. 너 스스로 벌어서 살아야 해. 하지만 손주들은 도와주고 싶어. 그게 할머니 마음이야. 민수는 감사했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박순자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민수야. 네. 엄마는 여기서 계속 있을 거야. 요양병원에서. 민수는 당황했습니다. 어머니 집으로 모시겠습니다. 박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엄마는 여기가 좋아. 전문적으로 케어받고 친구들도 있고 너한테 부담 안 되고. 민수는 반대했습니다. 어머니 부담 아니에요. 박순자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민수야. 엄마 뜻을 존중해줘. 엄마는 여기 있고 싶어. 대신 자주 와줘. 일주일에 한 번만. 30분이라도 좋아. 진심으로 보러 와줘. 그게 엄마한테는 제일 큰 선물이야.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머니. 꼭 그렇게 할게요. 박순자는 미소 지었습니다. 고맙다, 아들. 며칠 후, 박순자는 변호사 최진호를 다시 만났습니다. 유언장에 서명했습니다. 버전이 모든 재산 사회 기부, 노인복지재단, 외로운 노인들을 위해 단 5천만 원은 손주 교육비로 따로 지정. 최진호가 물었습니다. 아드님한테는 말씀하셨어요? 박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다 말했어요. 아들도 이해했어요. 최진호는 감탄했습니다. 훌륭하신 결정입니다. 박순자는 웃었습니다. 훌륭한 게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돈은 필요한 곳에 써야죠. 일주일 후, 박민수는 정말로 왔습니다. 일주일 만에. 이번에는 아이들도 데리고 왔습니다. 지훈이 지민이. 박순자는 눈물이 났습니다. 기쁨의 눈물. 손주들아. 할머니가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지훈이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희도 보고 싶었어요. 아빠가 자주 오자고 했어요. 박순자는 민수를 봤습니다. 고맙다는 눈빛. 민수도 웃었습니다. 미안했다는 눈빛. 그날 그들은 2시간을 함께 있었습니다. 이야기했습니다. 웃었습니다. 팝도 함께 먹었습니다. 요양병원 식당에서. 맛은 없었지만 행복했습니다. 함께 있으니까. 그게 중요했습니다. 돈이 아니라 시간이. 함께하는 것이. 박순자는 깨달았습니다. 가족이란 돈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시간으로 만들어지는 거라고. 사랑이란 재산으로 증명하는 게 아니라 함께함으로 증명하는 거라고. 그리고 민수도 깨달았습니다. 효도란 큰 집을 사들이는 게 아니라 자주 찾아뵙는 거라고. 많은 용돈을 드리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안부를 묻는 거라고. 그날 이후 민수는 정말 일주일에 한 번 왔습니다. 때로는 혼자, 때로는 아이들과, 때로는 아내와 매번 1시간 이상 있었습니다. 이야기했습니다.
회사 일, 아이들 학교 생활, 일상의 소소한 것들. 박순자는 행복했습니다. 재산은 기부하기로 했지만 아들을 되찾았으니까, 진심을 확인했으니까. 가을이 왔습니다. 은행나무가 노랗게 물들었습니다. 박순자는 창가에 앉아 있습니다. 여전히.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외로워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 기대하며 기다립니다. 아들이 올 거라는 걸 알고, 정말로 올 거라는 걸 믿고. 그날도 민수가 왔습니다. 과일 바구니를 들고.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급하게 오지 않았습니다. 여유 있게 왔습니다. 진심으로 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어머니. 왔구나 아들. 두 사람은 앉았습니다. 이야기했습니다. 웃었습니다. 그리고 박순자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원했던 게 이거였구나. 돈이 아니라 이 시간이, 이 대화가, 이 웃음이. 저녁이 됐습니다. 민수는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저 이제 가봐야 해요. 박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조심해서 가거라. 민수는 문 앞에서 돌아봤습니다. 어머니. 응. 사랑합니다. 박순자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나도 사랑한다 아들아. 민수가 나갔습니다. 박순자는 창가로 갔습니다. 밖을 봤습니다. 민수의 차가 주차장을 빠져나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쓸쓸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또 올 거니까. 박순자는 미소 지었습니다. 간호사 김미영이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요즘 표정이 좋으세요? 박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행복해. 김미영이 물었습니다. 아드님이 자주 오시나 봐요. 박순자는 대답했습니다. 그래 일주일에 한 번. 김미영은 기뻤습니다. 다행이에요. 박순자가 말했습니다. 미영아. 내 할머니.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 같지. 김미영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박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돈보다 중요한 게 있어. 뭔데요? 함께하는 사람.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 그게 제일 중요해. 김미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명심할게요 할머니. 그날 밤. 박순자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생각했습니다. 나는 12억을 포기했다. 하지만 아들을 얻었다. 진심을 얻었다. 사랑을 확인했다. 그게 더 값지다. 돈은 쓰면 없어지지만 사랑은 나누면 커진다. 박순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평화로웠습니다. 후회가 없었습니다. 잠이 들었습니다. 에필로그 1년 후. 봄. 은행나무에 연두색 잎이 가득합니다. 박순자는 81살이 됐습니다. 여전히 요양병원에 있습니다. 하지만 외롭지 않습니다. 민수는 일주일에 한 번 옵니다. 빠지지 않고. 때로는 손주들과, 때로는 수진과, 가족이 함께 올 때도 있습니다. 박순자의 12억 원은 노인복지재단에 기부됐습니다. 그 돈으로 외로운 노인들을 돕습니다. 요양병원 프로그램을 만듭니다. 가족 연결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박순자의 이름으로. 박순자 따뜻한 가족 기금. 민수는 자랑스러웠습니다. 어머니가.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진짜 유산은 돈이 아니라 어머니가 가르쳐준 사랑이라는 것을. 어느 일요일. 민수는 가족 모두와 함께 왔습니다. 수진, 지훈, 지민. 4명이 왔습니다. 박순자는 너무 기뻤습니다. 다 같이 요양병원 정원에 나갔습니다. 벤치에 앉았습니다.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지민이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행복해요. 박순자는 손주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응 정말 행복해. 지훈이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희도 할머니 보면 행복해요. 박순자는 눈물이 났습니다. 기쁨의 눈물. 수진이 물었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박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너무 좋아서 그래. 민수가 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사랑해요. 박순자는 아들을 봤습니다. 나도 사랑한다. 그 순간 박순자는 알았습니다.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돈을 기부한 것, 아들을 시험한 것, 진심을 확인한 것, 모두 옳았다는 것을.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 이 행복, 돈으로 살 수 없으니까. 함께 있는 이 시간, 진심으로 나누는 이 사랑. 그게 진짜니까.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아름다웠습니다.
가족은 함께 앉아 노을을 봤습니다. 말없이. 하지만 마음은 통했습니다. 박순자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부자였다. 12억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 가족이 있어서. 나는 행복하다. 요양병원에 있어서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나는 성공했다. 돈을 모아서가 아니라 사랑을 확인해서. 그것이 박순자가 깨달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보고 계신 여러분, 혹시 부모님과 떨어져 사시나요? 오늘 전화 한 통 하세요. 혹시 요양병원에 계시나요? 이번 주 한번 찾아가세요. 바쁘다는 핑계로, 나중에 하겠다는 생각으로 미루지 마세요. 부모님이 원하는 건 큰 집도 많은 용돈도 아닙니다. 여러분의 시간입니다. 진심입니다. 사랑입니다. 그리고 시니어 여러분, 자식에게 짐이 될까 두려워 혼자 외로움을 사귀지 마세요. 말씀하세요. 보고 싶다고, 사랑한다고. 가족이란 돈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시간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사랑이란 재산으로 증명하는 게 아니라 함께함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사랑하는 사람에게 자주 연락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구독은 사랑입니다. 늦기 전에, 후회하기 전에 자주 연락하세요. 댓글에 사랑한다 남겨주세요. 공유해서 더 많은 가족이 함께할 수 있게 해주세요.